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20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촌 3차 화성파크 드림 9.39억. 한창 때는 13억까지 갔던 아파트. 마이너스 28% 하락하는 현상 나타냈고요. 월별 입현한 세상 4.6억. 근래에 거래가 몇 건 재개되면서 가격이 조금 더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안 동대구 연일 거래량이 나올 때마다 거래 가격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월성 푸르지오 직거래 40평 4.2억. 이거 제법 나갔던 물건인데 고점 대비로 하면 45%. 고점이 아마 7.5억이었던가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야, 이 직거래에 저 가격이 낮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 팔았던 사람 공격의 대상이 되진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큰 폭으로 회복하면서 33,900건 정도 선보여주고요. 아마 내일도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물량이 증가하는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또 연중 최고치는 갱신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 집 비워두고 매도 물량으로 내놓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세 안 놓고 말란다. 집값 한번 떨어지는데 한번 뒤이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는 그래서 그 영향에 일부 작용해서인지 전세 매물은 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일 되면 또 최고치를 또 갱신해 나갈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 좀 여유되는 분들은 그래도 물량을 계속 내놓습니다. 이거 팔진 않고 그냥 월세로 내놓을래 이런 분들. 그래도 월세 물량, 전세 물량 증가하는 것은 조금 더 요 증가세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내일이면 다시 최고치를 갱신해 나갈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내일이면 15,000건 넘어갈 것 같네요. 자, 거래량 46건 중에서 2건, 46건 많이 되었네. 오늘 이틀치 거래량 신고되는 날 맞죠? 그럼 하루에 23건씩 신고되었다. 거래량, 근래 거래량 점점 줄어들잖아요. 추세가 여러분도 보이시죠? 거래량 줄어드는 게 9월의 거래량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가고 있다. 지금 9월달 1평균 거래 건수가요 22.85건, 약 23건 정도 됩니다. 1 거래 건수가요. 자, 오늘 23건 거래되었잖아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 상태로 가게 된다면 8월의 거래량은 지금 현재 여기 요 숫자하고 일치하게 되잖아요. 지난달에 방송했을 때 추가 거래량 하루에 몇 건 신고되었네요, 몇 건 신고되었네요 말씀드렸던 그 숫자가 8월에 확정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9월에 지금 현재 457건 신고되고 있고 하루 평균 한 25건씩 신고가 되더라도 남은 거래일 수는 8일 한 150건 정도 신고되면 정말 600건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들 만한 어떤 계기가 없다면 600건대의 거래량 우리는 9월달에 보게 됩니다. 자, 직거래 비율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뭔가 모르게. 오늘 제목에 붙어있던 월성 푸르지오 아주 낮은 가격에 고점 대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정도에 거래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직거래. 여러가지 직거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촌 3차 화성파크 드림 2016년식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범사만삼 노래를 부를 때 같이 항상 회자되던 그 아파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84제곱미터 최고 13억까지 갔던 것이 9억 3,900 30% 가까운 하락 나타났잖아요. 그럼 전세 가격은 근래 9억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비싼 아파트 10억에 육박하는 아파트들은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50%라면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시세가 10억 11억이라면 전세 가격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근데 지금의 전세가율은 과거에 한 전세가율 50% 이야기하는 것도 한 2년 전, 이 정도의 1년 전, 그 정도의 모습이었고, 지금은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가율도 조금 더 조정받는 모습일 거예요. 협성 휴포레 주곡 41평형 6억 3천에 거래됐고요. 수목원 서안이 다음 5억 2천까지 되었던 것이 4억 9천. 99제곱미터인데, 거래 괜찮은 가격에 된 듯한 모습. 월배 이편한 세상. 불과 얼마 전에, 지난달이었나요? 아주 오랜 공백을 끌고 거진 한 2년 만에 거래가 되면서 4억 후반, 5억 초반 요 정도의 가격이 찍혔는 것이 지금은 가격이 조금 더 조정받아서 4억 6천. 그러면 최고 전세가는 얼마였나? 최고 전세가는 5억. 그리고 최근 전세가는 또 2억 8천. 이 5억의 전세가가 2억 8천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 계속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롱하늘채 34평형 요것도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근데 요거 아마 직거래였을 거예요. 6억 6천까지 갔던 것이 4억 6천으로 이안 동대구가 근래 제일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락률이 상당하게 나타나잖아요. 6억 7,800까지 갔던 것이 4억 3천. 여기 묶어보면 어디든지 야 이거 깡통전세 우려는 다 있다. 월성 푸르지오 이것도 문제의 직거래 오늘 제목으로 붙여본 건데요. 40평형 7억 7천까지 갔던 것이 4억 2천으로 무려 뭐 45% 가까운 이 정도 하락이죠. 그래도 이게 지금 3억 이상 차이가 나고 뭐 증여성이니 뭐니 문제가 될 법도 하지만 7억 7천은 정말 한창 때 최고가였고 지금 시세는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뭐 증여라든지 이렇게 뭐 직거래 가족 간의 거래를 생각해 두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월베 2차 아이파크 4억 초반 74제곱미터가 4억 초반이에요. 84제곱미터 아니고 74제곱미터 복형 푸르지오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안심역 우방 아유셀 15% 701자 한라오젠트 10% 정도 이 정도 조정받는 모습. 어떻게 전세가율 80% 이상 넘어가는 물건은 거의 대구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은 그런 현상을 다 겪는다. 근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비싸게 보증금 받았던 그 아파트만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구 노원 한신도유 30평형 9평 아니고 30평형 가격이 거의 30% 가까이 조정받는 모습.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 정도 조정받는 모습. 성당동 도샵 24평형이 아직도 3억 초반.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24평형 2억 9,900. 여기 월성동, 유천동, 아무튼 요 지역이 예전엔 더 셌었거든요, 가격이. 근데 시청이나 뭐 이런 효과들 때문에 아직까지 성당동 도샵 괜찮은 가격에 거래된 것 같습니다. 하나 꿈에 그린 20% 정도. 나머지 내당 보성 홍실 이것도 재건축하고 이런 이슈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정도 내려오는 모습. 70 미래타운 15% 정도. 세천 삼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아파트 1단지 가격 거의 30% 한 25% 정도 조정받는 모습. 나머지도 10% 정도 조정받는 모습들. 그 가격 아래 부분도 같이 떨어진다. 이게 가격 조정받는 것이 20% 30% 북주곡 앵코 이거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좀 외곽이라는 느낌 아니면 외곽에 한번 투자를 해서 야, 아파트 값이 좀 오르고 재미를 봐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한 상황.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왠지 팔고 가려고 하니까 좀 외곽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매수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격을 급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외곽이라고 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오래된 구축보다도 가격이 고점 대비로 치면은 더 성급하게 빠지는 모습. 지난 제가 주말 방송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이 산업의 쌀은 철강이다. 포스코 사태를 통해서 그런 뉴스 종종 접했잖아요. 부동산 투자의 쌀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다. 아마 이렇게 급하게 물건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 까닭들은 아마 그런 데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당 거래 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2억 6천 수준. 거래량 절벽의 절벽. 지금 이미 절벽을 한번 타고 내려왔어요. 2020년 11월 이후에 갑자기 절벽을 한번 타고 내려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 지하 2층이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 네, 다시 알 수 없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3억 미만 비율은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 6억 이상 거래량은 없고 분양권 9건 중에 신고가는 1건 있었고요. 분양권도 특히 한 3건이 중개 거래가 되는 동안 직거래는 1건 정도 되는 이런 모습. 생각보다 직거래 비율이 꽤나 높더라. 청라 헬스자의 고점 대비 2억 6억 2천 이러면은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하게 되잖아요. 남산과 비교해 본다면은 그 전에 9억 가까이 찍었던 그런 현상들, 아주 고가를 찍었던 그런 현상들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말 2억 3억이 정말 순식간에 녹아내리면서 가정에 불화가 많다 그래요. 특히 누군가가 투자를 주도해 나갔다. 누가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누군가가 투자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 야, 잘 되면 다 같이 좋고 혹시라도 안 되면은 누구 하나는 정말 집에서 진짜 이거 정말 입지가 위태위태해질 정도. 근데 불안은 겪지 마세요. 다 같이 잘 살자고 더불어서 같이 잘 살자고 했던 일이지 혼자 잘 살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누가 되었건 혼자 잘 살려고 했던 부분 아니다. 불안 없이. 안 그래도 경제 상황도 안 좋아서 그냥 먹고 살기도 이 힘든 시절에 가정 내에 불화까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불화의 원인이 대다수가 돈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의 다 촉발되는 것.
뭐 성격 차이니 뭐니 다 이야기하지만 아주 여유롭다면 그런 문제도 잘 없는데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 투자 실패했는 사람이 사실 더 괴로워해요. 더 괴로워합니다. 이거 억 단위로 가격, 분양권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 겪게 되면 야, 이거 투자 결정했는 사람? 예.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전세거래량 148건, 거래 건수는 과거의 거래 건수까지 너무 많이 포함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는 4건 정도 있었고요. 거래량 많지 않은 모습 가운데 9월달만 가지고 와봤어요. 9월달만 가지고 와보니까 전세 금액 돌려주기도 빠듯하더라. 지금 어설프게 전세를 또 놨다가 또 2년이 지났을 때 경기가 빨리 회복되지 않고 전세가 지금 시점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사태. 지금도 대출을 내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매매로 내놓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 떨어진 전세 2년 후에 계속 보장된다는, 계속 그대로 지켜진다는 보장 있나요? 100% 보장, 누구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이 FOMC 날이군요. 그날이 드디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날이 오는데 뭐 0.75% 이상 올릴 확률이 한 80% 정도, 1% 올릴 확률이 뭐 한 20% 정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은 거의 0.75% 확률 100%라고 봐도 될 정도. 그래, 무리하지 말자. 다음에 0.75 더 올리면 된다. 미국은 거의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자, 근래 아파트 2년차 되는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은 2년이 지나고 나면 전세 금액을 아주 높게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오페라트루의 시민의 숲 아파트 5억 1천까지 갔던 것이 3억 3천, 동대구 우방 아이유쉘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3억 2천. 자기 자금을 가지고 전세를 살고 있었던 사람 같으면은 지금 얼마든지 괜찮은 아파트 골라다니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사실 그런 부류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 자, 월배 이편한 세상, 아까 매매 가격 떨어지는 거 보셨죠? 전세 가격도 최고 5억까지 갔었던 것이 2억 8천. 지금 가격 5억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것이 한때 매매 가격이었는지 전세 가격이었는지 혼란이 들 정도로 매번 다시 수시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매매 가격이 5억 안 하잖아요. 5억 안 하는데 전세 가격 5억이었다. 지금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급속도로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 자, 신축의 전세 가격,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전세 가격이 2억 6천이다. 전세 가격 2억 6천. 아마 이런 모습들, 신축, 준신축 한 2년 정도 지난 아파트, 새 아파트 할 거 없이 가격은 지금 가격 이거 지켜낸다는 보장 저는 없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나라에서 혹은 언론에서 전세 불안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떠들어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 놓으려고 했던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월세 쏠림이 심해지면 전세의 가격은 경쟁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언론이 이상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은 집값 띄우는 역할을 하는 뉴스가 90%, 하락하는 뉴스를 내보내는 것이 10%, 이 정도의 비율로 보통 움직여지는데 지금의 형국은 야, 이상하다. 오히려 집값 떨어지라고 고사 지내는 것처럼 언론들이 전세 시장의 불안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말하지 않아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저는 더 문제로 봅니다. 3억 미만 비중 73% 정도까지 4억 이상 거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지만 요 정도는 지켜낸다. 요 정도는 지켜내겠지. 요 정도는 지켜내겠지 했던 것들이 야금야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 월세 거래량 65건이 신고되었고요. 평균 월세 가격 좀 올라갔다가 지금 정점을 찍고 꺾였어요. 71만원까지 갔던 것이 지금 63만원. 요거 근데 월세 가격만 보면 안 되고 보증금까지 곁들여 보자면은 지금 현재 보증금 수준 제가 잘 짚어드지를 못했는데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한 1,000만원 이상 보증금이 떨어졌다. 그 부분이 또 일부 월세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월세가 무조건 택도 없이 많이 비싸다. 이런 현상은 아닙니다. 임대 거래량 6월 달부터 요 꺾이는 모습. 야, 이거 제가 다른 자료들도 계속 보고 해도 이상하다. 예년 평균들을 보면은 10월 달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확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대로 갈 것 같다. 이 대구만의 현상이 아니고 지난번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광역시 지역들 방송들 내보냈는데 그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같이 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